이번 강의에서는 조선 지식층의 지형 변화를 이끌어낸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순보의 편집지는 당대 빼어난 학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 편집지는 한성순보 발행 단계별로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일단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성부에서 창간 준비를 하던 시기인 첫 단계에는 박영효, 육일준과 같이 이미 일본을 탐방하거나 유학한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영선사행으로 수삭 땅에서 영어를 공부했던 고영철 등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방문국으로 업무 이관 및 한성순보 창간호를 발행했던 시기입니다. 이때 방문국 초대 총재는 조사 실찰단으로 일본에 다녀온 외화문 독판, 지금으로 치면 외무부 장관격인 민영목, 부총재는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김만식이었습니다. 그는 친척인 김인식을 주사로 장박, 김기준, 오용묵을 사사로 발탁해 한성순보 편집진을 구성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인 한성주보 발행 시기에는 기존의 편집진과 이후 독립협회에서 활동한 박세환, 오세창, 일본 경흥의숙을 졸업한 현영훈 등이 참여했습니다. 편집진 규모도 커졌지요. 이처럼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의 책임자 및 편집진의 대부분은 외국 유학과 여행을 통해 서양 문물을 직접 접했거나 방문국에서의 활동을 통해 서구 문물을 경험했거나 한성주보 폐간 이후에도 개화 정책의 실무를 담당하거나 지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방문국은 외신 업무를 담당하던 동문사 소속입니다. 이것은 외유 경험이 있거나 서양 학문을 배운 관원들과 교류가 어렵지 않음을 의미하지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에는 신문 발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표자들을 거물급으로 내세웠습니다. 이후 세 번째 단계에서는 신문 발행 주기가 줄어듦에 따라 집필진을 포함한 실무진 규모가 커졌지요. 이에 따라 해외 유학파의 비중이 줄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행목을 꼽을 수 있는데요. 그는 한성주보가 발간되는 1887년 3월 23일까지 방문국 주사로 근무했습니다. 특히 그는 여제차류라는 대한제국기 베스트셀러를 썼습니다. 이 지리서는 세계 인문 지리로부터 시작하는데요. 이는 그가 한성순보 등에서 다룬 몇몇 기사들과 유사합니다. 한성순보는 근 1년 동안 발행되었고 전국의 지방관들과 더불어 유학자들에게 배포되었습니다. 그 영향력은 컸지요. 위정척사를 주장했던 김평묵이나 그의 제자로 설악산이 은거했다고 전해지는 유중교마저 한성순보를 언급했습니다. 특히 은거했던 유중교는 김평묵에게 한성순보가 크게 볼만하다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갑신정변의 여파로 한성순보가 폐간되자 고종과 개화관료 그리고 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했던 사람들은 매우 아쉬워했지요. 한성순보를 상하의 관원과 백성이 매우 편리하게 여겼는데 갑신정변으로 방문국이 철폐되고 순보가 간행되지 않게 되자 과거 순보가 간행되지 않았을 적에는 불편한 것을 모르고 지냈더니 순보가 간행되다가 중단되니 겨우 튀었던 이목이 다시 어두워지는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간행을 바라고 폐간을 바라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비록 이 진술이 복간된 한성주보의 서문에 실린 글이어서 약간의 자화자찬의 느낌이 없지는 않지만 폐간의 아쉬움이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과 귀가 다시 어두워진다는 표현은 순보의 역할이 컸음을 지적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쇄시설이 완전히 다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한성주보로 복간될 수 있었습니다. 갑신정변으로 폐간된 지 13개월 만에 조선정부는 심지어 발행 주기를 줄여 발간했던 것이지요. 한성순보나 한성주보에는 많은 기사들이 게재되었습니다. 한성순보는 크게 국내 관보, 국내 사보, 각국 근사, 논설, 집록 등으로 범주를 나누어 실었는데요. 한성순보의 기사들을 국내 기사, 외국 기사, 집록 등으로 좀 더 크게 분류해 보면
국내 기사가 407건, 외국 기사가 1019건, 집록 116건 등으로 집계됩니다. 한성주보에는 한성순보보다 국내 기사가 더 많이 실렸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한성주보의 외국 관련 기사는 전체 기사의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는 한성주보도 국제 상황과 서양 과학 기술에 주목하고 있었고 관련 정보 수집에 열심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에서 과학기술 관련 기사는 대부분 각국 근사나 집록에서 다루어졌습니다. 비록 기사 건수로는 7.5%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대체로 매우 긴 글들임을 감안하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분량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 많았습니다. 다룬 내용은 천문학, 기상학, 화학, 전기학뿐만 아니라 기기, 제철, 통신, 교통, 그리고 잠업, 농업 등 다양했죠. 교수님, 그 많은 기사들은 어디서 가지고 온 것인가요? 이 기사들은 주로 외국, 특히 청해 북경이나 상해에서 1860, 70년대 심지어 1880년대 발행한 잡지와 신문들에서 가져왔습니다. 또 상해 강남 제조국에서 출간된 한역 서양 과학기술서들에서도 기사거리를 가져왔습니다. 일본 신문에서도 기사를 가져왔죠. 하지만 전체 24건에 불과해 중국의 약 300여 건과 비교해보면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본 신문에서 가져온 기사는 분량도 많지 않았고 내용도 간단한 통계 정보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독일, 러시아 같은 국가들의 철도 및 전신 가설 현황, 각급 학교 및 학생 수 등이었죠. 중국 신문에서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건설 사업 등에 대한 소개 기사와 함께 과학기술과 관련한 장문의 해설 기사들도 가져와 게재했습니다. 특히 한성순보, 한성주보의 편집지는 중서문견록이라는 잡지에서 20건이나 기사를 가져왔어요. 중서문견록은 1872년부터 1874년까지 북경에서 서양 각국의 신문에 실린 근래의 일들과 천문, 지리, 경물의 학을 공부해 매월 한 번씩 출간한 잡지입니다. 양모운동에 참여했던 중국인이나 중국에서 활동하는 서양인들을 집필진으로 해 발행한 잡지이지요. 이 잡지는 기사의 절반 정도를 천문, 지질, 물리, 화학, 철도 기술과 광업, 전신 등과 같은 서양 근대 과학과 기술에 관한 글들로 구성했습니다. 당시 북경대학이라고도 불렸던 북경동문관에서 이 잡지를 교재로 이용했다고 하죠. 조선정보는 중국에서 발행한 신문, 잡지, 그리고 서학서들을 수집하고 한성순보, 한성주보는 이 책들을 활용해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서양의 문물이 개화 정책의 수립과 수행에 중요하다는 개화 관료들의 판단이 기사 작성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런 판단이 개화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었음은 앞에서 살펴보았죠. 이런 생각이 모여 한성순보와 한성주보가 발행된 것입니다. 조선정보는 개화 관료들의 근대 과학 기술에 대한 판단과 인식을 토대로 국정 정비와 제도 개혁을 위한 정책을 마련했는데요. 갑신정변으로 개화 세력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지속되었지요. 이런 움직임은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에서 줄곧 포착됩니다. 특히 서양 과학기술 관련 기사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이모군란 이후 강화된 천국의 내정 간섭 및 압박에도 불구하고 조선정보는 근대 문물 도입의 실무를 담당할 부서를 창설하는 등 다양한 개화 정책을 시행하려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신문을 통해 알리려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한성순보 발간 자체가 조선정부의 근대 문물 도입을 통한 국정개혁의 일환이었지요. 한성순보 창간 이전 정부가 발행했던 조보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전 현직 고위 관리들에게만 배포되었습니다. 이를 구하기 위해 애쓰는 지방 파견 관원들을 상대로 조보를 베껴 파는 상인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조선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해 유배와 중지로 다스렸습니다. 정보 통제인 것이죠. 하지만 한성순보는 조보에서 다루는 기사들을 중앙 및 지방정부 관리는 물론 지방 유학자들에게까지 필사가 아닌
인쇄물로 정기적으로 제공했습니다. 특히 한성주보에는 국문 기사도 실려 있었습니다. 한문을 모르는 사람들도 정보 소통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 것이죠. 한성순보, 한성주보 발행은 한성 고위 관료들이 독점하던 정보들을 백성에게 개방한 사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루는 정보의 양과 주제도 다양해졌습니다. 조선 정부는 신문 발행으로 개화 정책 추진 사업의 지지 세력을 형성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대표적 예가 바로 신무기 도입 정책과 관련한 기사들입니다. 서양 무기 제조 기술을 익히기 위해 군계 학조단을 천진에 파견했던 조선 정부는 1883년 기기국을 설치했고 1884년 재래식 무기 공장을 관리하는 군기실을 기기국에 합치는 등 근대식 무기 제조를 위해 정부 조직을 개혁했습니다. 관련 기사들은 당시 벌어지고 있는 청나라 등 외국의 전쟁 상황을 보도했는데요. 군함, 대포 등 대형 화기와 개인 화기와 같은 침무기 확보의 중요성을 상기시켰습니다. 강선을 이용한 후장식총이나 자동 연발 기관총 등 신식 무기의 우수함을 소개하는 기사나 레밍턴 총을 제작하는 미국 무기 공장의 규모, 생산 제품에 관한 기사를 싣기도 했습니다. 무기와 관련한 기사와 더불어 이를 지원할 재정 강화에 대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잠상국을 설치하고 잠상규칙 제정에 대한 지방관리 독려 기사도 실렸습니다. 그리고 노예 잘 키우는 법에 관한 책인 잠상차료도 연재했죠. 이 기사 마지막에 잠상규칙을 부록으로 첨부했어요. 이런 기사들은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살피게 합니다. 한성순보를 통해 중앙정부에서 전통적 동전 주조 방식을 탈피하고 화폐 주조권을 정비하기 위해 전환국 개설을 추진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서양의 화폐 주도에 대한 기사들도 실렸지요. 이처럼 한역과학기술서적 수집은 그 자체가 유통되고 한성순보 및 한성주보의 발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조선인은 근대 과학과 문물을 이해하는 분위기가 광범위하게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개항 이후 조선에서 서양 과학 기술을 만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